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이후 날씨나 옷차림 이야기 같이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가벼운 주제로 우리는 나이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잘 맞는다면 형, 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여 나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나이는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새해가 될 때마다 자신의 나이가 한 살씩 더해진다는 것에 신기해하고 그날을 기념했으며, 어른들이 자신의 나이를 착각하거나 잘못 말하는 상황이 오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씩씩거리며 자신은 몇 살이라고 귀엽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더 먹어가고 1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 나이를 묻는다면 내가 몇 살이지? 하고 잠깐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나이에 무심해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자식의 나이를 헷갈려 할 때 내 나이도 헷갈리는데 너희들 나이는 오죽하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중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생 동안 우리를 설명해주는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이에 대하여 고찰한 많은 지식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29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나이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짧게는 해, 세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연령, 연세, 춘추 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에게는 개월로 나이를 표현하죠. 자신의 나이가 헷갈릴지라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 나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이가 더 헷갈리는데요. 아니죠. 세는 나이라는 개념 때문에 만 나이라는 개념이 더 헷갈리는 걸까요? 아무튼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하죠. 세는 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어에도 브라더, 시스터, 오니상, 오네상 등의 호칭이 있지만 가족에게 쓰는 호칭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호칭을 만 나이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오늘부터는 누나가 되는 사람이 생기거나 반대로 동생이 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각자의 생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국처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그것이 과연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만 나이는 왜 만이라는 글자를 써서 표현할까요? 그게 아니고 바로 채우다, 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찰만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되는 표현인데요. 편의상 태어난 이후 다시 그날이 돌아오는 365일이 채워진 후에야 한 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인간관계의 편의를 위해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법제화된 것은 1960년으로 상당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Orchestra, the Rhythmaires, and Bing's guest, Dick Powell. 10대 이전과 10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시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알아가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먹는 법, 자는 법 등을 알게 되고 인생의 첫 타인인 부모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부모 외에도 친척 등 관계가 더 확장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을 시작하고 나이가 차서 학교에 가게 된다면 친구, 선생님이 있는 첫 사회를 경험하게 되겠네요. 부모로부터 숫자를 세는 법, 글자를 읽는 법, 말을 하는 법 등 다양한 것을 배우겠지만 이제는 더 커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따끔하게 혼이 나기도 하죠. 공자께서는 15세를 지학이라고 칭하셨는데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서는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다니며 슬슬 학업의 무게를 깨닫는 때이기에 한창 학문의 뜻을 두고 있는 때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그 학업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곤 했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으로 작용하고 얼른 학교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10대이지만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PC방에 간다든가 체육대회 기간에 경기를 직접 뛰거나 응원하며 우정을 돈독히 한다든가 수학여행 등을 통해 타지를 함께 여행하며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서만 쌓을 수 있는 추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대라는 기간에는 학교라는 기관에 얽매이는 것을 피할 수 없기에 그만큼 학교에 관한 추억 및 기억이 좋든 싫든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큽니다. 특히 20세가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된다, 즉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12년간 계속 다녔던 학교를 완전히 졸업하게 됐고 더 넓은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며 국가로부터 책임을 부여받는 동시에 권리 또한 부여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음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긴 역사 동안 발전해온 음주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즉 또 하나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물론 이를 조절하고 행동과 언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배워갈 것입니다. 약관과 방년이라 20세를 칭할 만큼 20대는 늠름해지고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기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대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는 시기라 말씀드렸는데 남성에게는 큰 의무가 하나 하달되죠.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기간이 많이 줄었고 급여 및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익숙했던 지역을 떠나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많이 배우고 성숙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급사회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컸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군대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인데 어찌할 도리가 있을까요? 1임, 공자는 30세를 마음이 도덕위에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으며 인생관이 확실하게 서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폭풍과도 같은 생각의 변화와 곁을 스치는 사람들과 정신없이 20대를 보내며 이제는 세상에서도 더 나름 자리를 잡았고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더 정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생겨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늘었고 나의 가족이라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포근한 보금자리도 생겼죠. 부록, 지천명이라는 단어들이 40대 50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된다는 경지에 오르게 되죠. 제가 이런 때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렇게 그 시기를 먼저 경험해본 인생의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신 글들로 간접적이나마 체험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성숙해지고 현명해져야 하며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저 높은 하늘 아래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에 대한 하늘의 뜻까지 헤아릴 정도로 생각이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릴 때보다 더 몸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져 더욱 매력적으로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이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몸만 어른이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이 같이 발걸음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렵지만 오늘 다시금 깨닫네요. 나이에 관한 제 생각을 공자께서 말씀하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유독 한국인들은 나이에 정말 많이 의존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며 나이를 하나의 큰 잣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면 너무 늦었다. 나이에 맞는 것을 찾아봐라. 나이가 이래서 안 된다 등 나이를 하나의 틀처럼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는 때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윤종신의 노래 중에는 나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하네. 너 뭐하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이렇게 쓰인 가사가 있는데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조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이는 나를 재촉할 뿐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아와 그래도 안 되더라는 분명히 다르고 전자는 미련을 남기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했다면요. 요동치는 곡선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현재가 지금 고점일지도 아니면 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삶이 있는 한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채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